김민수 대표님과 안지원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 대표님, 네. 제가 뭐 이상한 얘기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 뭐 그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네. 보니까 투표하시더라고요. 네. 1번, 오랜만에 2번 투표하시더라고요. 인기 투표였습니다. 제가 네. 1번, 네. 여기 각도님 2번인데 각도님이 이겼어요. 그럼 3번은 왜 없어요? 3번 하실래요? 3번, 4번. 아, 네. 아니 3번, 4번 이제 지금부터 하면 3, 4번밖에 안 올라오겠는데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요. 음. 3번도 필요하다. 아까 내용 중에서 네. 상방 1번, 하방 2번 위험한 거. 예, 네, 네. 싫은 거 쉽게 얘기하면. 예. 네. 3번을 빼놓으셨어요. 3번이 뭡니까? 3번이 있습니다. 시장과 상관없이 네. 종목이 간다. 아, 이 3번. 소외될 가능성들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올해장은 이거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지수는 그냥 횡보인데 네. 종목이 그냥 가버리는. 종목 섹터 맘에 맞는 데마다는 훅훅 가버립니다. 오늘도 또 그래. 지난 주말을 하고 오늘도 그랬죠. 그렇죠. 그거 못 따라가시면 올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수가 그렇게 뭐 크게 밀린 건 또 아닌데 네. 약간 계속 뭔가 강하다고 느껴지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주변에 있는 종목들이 막 훅훅 가니까 네. 그런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합뉴스 경제TV를 네. 아유 역시 근데 우리 이제 그 공무원 예.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별 종목군들은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개별 종목? 네. 여기는 지금 개별 제가- 종목 간다고 하는데 조심하라고 하면 도대체 누구 장단에 축을 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 종목별로 가는 거는 맞아요. 네. 종목이 되는 것들 있는데 네. 근데 아주 작은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이렇게 약간 유행성으로 나오면서 테마? 테마로 이렇게 가는 것들은 네. 많은 분들이 이게 기관이 뭐 이렇게 음, 바람을 잡아서 음. 뭘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 기관은요 지금 한국의 기관들은 손발 다 묶여 있어요. 음. 다, 당사자 아니십니까? 혹시 저기 돈을 네. 맡기는 사람들이 벤치마크 얘기 안 하나요? 아까 우리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네. 벤치마크를 많이 지금 성과에 뒤처져 있죠. 네. 그리고 자금 집행을 연초에 음. 빨리는 못했던 건 사실일 겁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네. 돈을 맡길 때 벤치마크를 따라가라고 이런 네. 권유를 하지 않습니까? 돈을 맡기는 주체 중에서 네 마음대로 네. 투자하라고 합니까? 벤치마크가 있긴 있죠. 그렇죠, 예,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고 시작해야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액티브 펀드가 거의 없잖아요. 한국에 네. 지금 거의 전멸 수준으로 많이 없어졌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기관의 힘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관이 그렇게 아주 소소한 종목들 뭐 시가총액 5천억, 2천억 이하짜리 종목을 가지고 막 가격을 막 이렇게 올렸다가 팔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저희는 사고 파는 게 잘못 엇갈려서 돈 1,000만 원만 사고 파는 게 엇갈려도 전화가 와요. 너무- 맞지 않습니까? 예. 한 계좌에서 사고 한 계좌에서 팔았는데 이게 같은 가격에 사고 팔았어. 뭐 금액도 얼마 안 돼. 몇백만 원이야. 근데 그 다음날 전화 옵니다. 이상 매매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네. 이러면서 기관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난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장난을 치느냐? 누굽니까? 돈 많은 개인이죠. 저는 박 박사님도 그런 분 중에 하나 아닐까 싶었는데 한 5천억 정도 있으면 시장 갖고 놀 수 있는데 제가요? 네, 5천억에서 1조 사이 갖고 있으면 아, 아닌가? 잘못 알았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언젠가는 그렇게 안 될까요? 네, 되겠죠 뭐. 네. 네, 그날이 오리란 믿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 각도님 말씀이 조금 많으셔서 제가 좀 견제하면서 3분은 우리 두 분 시간이니까. 재밌습니다. 예. 이렇게 뵙고 있으면. 자, 안 팀장님. 아무래도 챗GPT 계속 이게 뭔가 유행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제가 이제 살짝 오늘 띄웠는데 삼성전자가 좀 뭔가 좀 치고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좀 약간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네. 이걸 갤럭시에 탑재한다라고 삼성전자 MX 사업부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모바일 담당한 사업부인데 그쪽 사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뭐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챗GPT가 이제 갤럭시나 이제 지금의 빅스비에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탑재가 되면은 훨씬 더 일상생활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해석에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이닉스가 외국인이 한 1,000억 매도하면서 3%나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보합 의상을 약간의 플러스 수익률을 지켰거든요. 게다가 외국인이 샀습니다. 이것도 뭐 약간의 이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오늘 장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잖아요. 떨어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럴 때일수록 AI나 이제 관련주들이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막 20 몇 %씩 관련주들 막 상승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거 갤럭시에 탑재를 하겠다고 하면 탑재가 그냥 되는 건가요? 뭐 기술적으로 협의를 해야겠죠. 그 개발사와. 네, 협의만 되면은 뭐 탑재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예. 뭐 일단 삼성전자에서도 고려 중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으니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왠지 그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갤럭시보다는 애플에 먼저 되지 않을까 진영이 싶은. 다르잖아요. 진영이 다르니까 아예. 진영은 애플은 남의 거 쓰겠습니까? 아예 통으로 사든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의 서로 간의 차이를 모르세요? 스티브 원수, 잡스와 원수, 예, 아, 빌 게이츠 간에 죄송합니다. 저는 같은 이제 미국 회사 스탠포드 졸업 때문에. 연설에서조차 네네. 그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스티브 잡스가 저기 빌 게이츠한테. 빌 게이츠한테 그랬나요? 예. 제가 두 분의 관계까지는 아직. 예. 둘이 아주 안 좋은 시애틀과 그 네. 저기 그 뭐야 실리콘밸리와의 그런 어떤 경쟁 관계 모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뭐 예. 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난전 천재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몰라가지고. 아이고 박사님 참. 천재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제가 참 이것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이거 한때 사연입니다. 제가 우리 박 박사님 저의 채권 스승님이셨어요. 그래서 네. 우리 제가 채권은 박 박사님한테 사사를 받으면서 배웠습니다. 아이 그럼 뭐 합니까? 뭐 두 사람 관계도 모르는데. 자체뿐이지. 네. 아니, 근데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제가 보기엔 이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어차피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하고 구글 관계 쪽에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지금부터 잘 봐야 되는 거는 어떤 AI 가지고 또 얘기 들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또 빅픽처가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뭐 AI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올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네,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는 뭐 디자인 하우스, 로직자고 하는 회사들 우리나라에 별거 없다고 얘기를 하셨죠. 누가요? 아유, 제가 들었습니다. 방금 들었는데. 아니, 없죠.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저를 보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예. 예, 이쪽을 보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성과 나올 회사들 많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다음에 타자가 이제는 빅테크 기업 쪽에서 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아니 빅테크는 인정해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AI는 네.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거라서 한국이 어렵다고 한 거는 네. 그런 회사들은 다 할 거예요. 네. 다 해요, 다. 네. 5대 빅테크, 6대 빅테크들이 다 할 겁니다. 그건 뭐 명백한 사실이고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아마존이 지금까지 알렉사라고 하는 거 망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적자가 10몇 조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사가 망한 다음에 아마존이 지금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를 갈고 있는 것 쪽에서 아마 이번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AI 반도체가 다음 모델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넣고 러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걸 이제 반도체가 역할을 중요하게 해요. 네. 이게 이제 추론용 반도체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서 결론을 끌어내리는 쪽에 하나가 인퍼런시아라고 하는 이제 이 시스템이 나올 겁니다. 아직 이제 손본 막바지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존이 왜 이렇게 위협을 느끼냐면은 지금 한때 틱톡에 중국이 공격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정신없이 흔들렸죠. 이번에 또 하나가 아마존을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테무라고 나옵니다. 태무. 네, TEMU. 이게 뭐냐면은 아마존은 지금까지 했던 지금 뭐 빠른 배송 그리고 또 저가 이걸 계속 이끌어 왔는데 이게 테무가 판디디 이 회사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판디디 유명한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작년 9월 달에 런칭이 됐는데 지금까지 1월 달까지 북미에서 양대 마켓 1위입니다. 다운로드 수가. 이게 무슨 서비스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빠른 저가에서 배송이 빠른 시일에 한다고 그러면서 물류를 엄청 강화시켰지 않습니까? 이 회사는 아마존에서 파는 생필품을 3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근데 배송은 10일 걸립니다. 아 네. 시간은 늦게 걸리지만 가격은 싸게 한다. 이걸 오.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가치 밸류 따지다 보니까 혹시 중국의 쉬인이라고 혹시 아시죠? 그러니까 예, 중국에서 하시죠. 예. 무신사처럼 이제 패스트 브랜드로 확 밀어가지고 지금 기업 가치 60억 달러까지 올라온 회사가 하나 있는데 네. 이거와 같이 양대 쪽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게 이게 들어오는데 아마존이 이것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AI로 딱 구분을 시켜서 밀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한테 맞는 상품 이거를 적시적소에 밀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온라인 쪽의 강점을 이제 더 강화시키려고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단계 쪽에서 아마 이게 만만치 않게 되면은 아마존의 실적과
주가에 대한 영향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 선도했던 업체들은 뭘 강화시켜야 될까요? AI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 지금까지 그 로직을 짜기 위해서 나왔던 이제 내 관심 분야에 대한 로직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거 말고 플러스 알파가 이 사람의 선호도나 아니면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AI 반도체에 대한 로직 짜는 게 훨씬 더 높고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만약에 자체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흐름들을 그대로 다 보강해 줄 수 있는 회사들 무지 필요하거든요. 근데 중국엔 많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많긴 많은데 중국은 이제 아직까지는 파운드리가 제대로 못 붙다 보니까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활성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역량 있는 회사들 많고요. 그거에 따라서 기업 가치 변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는 어차피 지금 주가는 성장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춘 장세가 보니까 이런 것도 계속 체크는 해야 되겠다. 네. 네. 역시 우리 대표님은 판도도는 핀듀오도라는 회사고 PDD라는 그 네. 저기 그 약자를 가지고 티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저는 그거 하나만 좀 궁금한 게 아까 아마존은 빨리 배송하지만 제값 받는 거고 네. 아까 뭐 그 핀티어- 테무는 한 열흘 걸리는데 값은 3분의 1. 네. 3분의 1 정도면 확실히 가격이 엄청나게 매력적이긴 한데 네. 그 정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 분은 어떤 걸 선호하세요? 저는 다 써봤는데요. 저는 네. 핀듀오도는 써보진 않았는데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죠. 있고요. 그게 이제 배송이 한 15일 정도 걸려요. 네. 근데 없는 상품이 다 없어요. 그 요즘에 지금 뭐 미국에서 펜타닐 난리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약품까지도 그렇죠. 그 약품까지 비슷한 약품까지도 판매하고 별 희한한 걸 다 팔거든요. 네. 근데 가격이 뭐 품질도 좀 후진기에 많습니다만은 가격이 정말 싸요. 예, 그럼 해보면. 그쪽을 좀 선호하시는? 저는 자전거 용품만은 거기서 써요. 우리 안 팀장님은? 네. 저도 알리익스프레스 많이 즐겨 쓰는데 이게 급하게 받고 싶은 뭐 식음료라던가 당장에 먹고 싶은 갖고 싶은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값 주고 살 텐데 어느 정도 기다려도 되는 뭐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가격이면 정말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익성이 나오나요? 그 회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딱 보니까 틱톡처럼 기업 가치 올리기 위해서 이제 막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규모의 경주로 밀어붙일 것 같거든요. 중국 업체의 특성상.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1위가 뭔가 봤더니 생활세제, 세탁세제 이런 네. 것들. 두고두고 쓸 수 있는 예, 거. 치약 뭐 이런 것들. 그러네요. 이런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량으로 사놓고 거기에 맞춰서만 어차피 이거 나오게 되면 정기결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강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 핀듀오도가 1년 고점 찍고 살짝 내려와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참고로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카본 제품들을 많이 사요. 그러면 가격이 정말 3분의 1 훨씬 이하예요. 5분의 1도 하고 그러거든요. 써보니까 약간의 품질 차이 정도 수준이라 감내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람들을 구매 욕구를 네. 자극을 할 만한 충분한 그런 요소들을 가진 제품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뭐 저처럼 새벽 배송에 길들여 있는 사람으로서는 조금은 아직은 이해가 안 됩니다만. 네. 간혹 부작용도 좀 있죠. 왜냐면 네. 딱 15일 만에 받았는데 네. 곧바로 보자마자 쓰레기통으로 가는 그렇죠. 그런 상품들도 간혹 그렇죠. 있습니다. 네. 사진이 다예요. 사진이 이런 상품들. 네. 네. 잘 몰라야 됩니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총알이 좋습니다. 그냥 저 네. 오후에 사고 내일 새벽에 받아서 이렇게 딱 그 맛이. 직접 네. 결제하시나요? 그럼요. 아마 저희들 중에서 제일 빨리 그 슈퍼겜이 되실 분이다. 네, 뭐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뭐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아니요. 그건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비싸지도 않거든요. 어쨌든. 네. 근데 뭐 그 제품에 따라서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AI 쪽 분야가 이 적용될 게 이제 무궁무진하다. 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뭐 갤럭시 유저로서 이게 사용된다고 하면 챗GPT가 들어오면 제가 주말에 챗GPT도 써보고 달리를 한번 써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이제 썸네일 만드느라 이렇게 네. 한번 해봤는데 제가 이제 키워드를 잘 못 넣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얘가 계속 이미지를 보여주니까 진짜 신기하다 싶더라고요. 국산 업체 중에서 네, 그 신라 시대에 네, 여왕의 이미지를 그려봐라라고 이게 나온 게 있거든요. 네. 깜짝 놀랐. 이거 국산 업체입니다. 국산 업체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붓터치까지 약간 저희가 알고 있는 고대의 이미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난 중앙 썬데이 기사로 나왔을 거예요. 혹시 국산 저기 뭐죠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그러니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겉에만 사진만 보고 급하게 네. 어딜 가느라고 아. 그런데 그 이미지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생성테크라고 하는 이미지가 벌써부터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까 지금 박사님 같은 경우께서도 이미지 쓰지 않습니까? 바로. 네. 그럼 거기를 위해서 내가 이미지나 이런 걸 여러 가지 검색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게 나왔다. 픽할 거 아닙니까? 픽하는데 그냥 안 돼 이제는. 나한테 JPG 이미지로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이런 생성테크의 이제 가치가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음악까지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이 이미지에 맞는 음악 딱 하게 되면 바로 뜨죠. 아, 그러니까. 근데 네. 갑자기 좀 무서워져. 그럼 이게 진짜 사람이 이게 점차 노동력이 필요한 세상이 이게 얼마나 남았을까 싶기도 하고. 특화된 노동력이 필요하겠죠.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MC인데 이렇게 좀 네. 드립도 던지고 네, 이렇게 좀 네. 밝은 이미지의 이런 MC. 아직은 저희를 대체할 정도의 그 로봇이나 AI가 저희 생에는 안 나오겠죠?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 박사님은 아무나 네. 쫓아갈 수는 없죠.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 너무 첫 번째 주제 많이 끌었는데, 요 얘기 저 좀 궁금한 게, 그 오아시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저희도 그 수혜 측에 들어가려다가 분위기 안 좋아서 저희도 사실 좀 이렇게 그랬는데, 네. 좀 처참했죠? 너무 처참했더라고요. 네. 이 오아시스라는 회사는 신선식품 배송을 하는 뭐 마켓컬리랑 비슷한 비즈니스 하는데요. 마켓컬리나 뭐 쿠팡이나 쓱닷컴이나 다 적자를 보는데 이 회사는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20년도, 19년도, 3개년 전부 다 흑자거든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다른 타사들은 전부 다 적자인데 그래서 수익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컬리보다 더 빨리 상장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번에 기관 수요 예측을 7일, 8일 양일간 했었는데 공모가 희망 밴드가 3만 원에서 약 4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2만 원 이하로 대부분 몰렸더라고요. 맞아요. 아마 박사님도 2만 원 정도에 쓰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저희도, 예. 다 공개됐네요. 네, 그래서 장외에서 한번 가격을 보니까 그 상장 추진한다고 했을 때 한 3만 원 정도까지 거래가 되다가 오늘 상장 철회를 발표를 했거든요, 오후에. 그러니까 이제 점점 떨어져서 18,000원 그 이하로까지 장외에서 호가가 좀 내려가더라고요. 21년도 7월에 한 500억 정도 투자받을 때 인정받았던 기업 가치가 7,500억 정도였고요. 만약에 주당 2만 원 기준으로 하면 시가총액이 6,300억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보다 뭐 더 내려갈 거니까 일단 상장은 철회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 주주들 중에서도 투자자들 중에서도 뭐 그냥 하자라고 하는 측도 있었지만 뭐 한 3대 주주가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철회한 이 투자 철회 신고서를 한번 쭉 보니까 특이한 점이 주관사들이 공동 주관사들이 두 증권사가 있었는데 둘 다 직접 지분을 샀더라고요. 21년도 11월에 50억씩 오아시스에 직접 지분을 취득을 했는데 그때 취득가가 36,340원 정도입니다. 비싸네.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가까이 지금은 뭐 낮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주간 수수료를 공모가가 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비례해서 가져가잖아요, 수수료가. 네. 네. 그래서 원래 공모가를 좀 높이려는 유인이 존재하긴 한데 이렇게 지분 투자까지 했으면은 훨씬 더 그 유인이 좀 강하지 않았을까 강하죠. 네, 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 조금 걱정되는 게 이게 이제 오아시스가 이렇게 한번 물을 먹으면 네. 사실 다들 이제 마켓컬리에 대해서 좀 기대감들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마켓컬리도 좀 애매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냥 미국 갔어야 되네. 그러니까- 쿠팡처럼. 그때 한국 거래소가 좀안해가지고. 저는 좀 네. 개인적인 아쉬움은 그때 미국 갔었더라면 네. 또 그 투자금으로 또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할 수 있었죠. 있을 텐데 미국 갔어야 지금 돼. 너무 애매해져 버린 것 같아갖고 그냥 한국 거래소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이유인 것 같고 장외 시장이 장내보다 너무 비싼 것도 이유인 것 같고 장내가 장외보다 너무 싼 것도 이유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이유인 것 같아서 한국 거래소에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또 그렇게 정치적인 또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이게 왜 정치적인 민간 회사를 고쳐야 된다는데? 아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건 아니고 이게 무슨 뭐 정권 편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래소 바꿔야죠. 민간 회사인데 원래 세계 거래소는 다 민간 회사 아닙니까? 왜 우리만 왜 공기업처럼 이런 식으로 해요? 계속 펼쳐갖고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해야지. 그러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옛날에 뭐 중국 자본 하다가 다 빵꾸 맞고 박살나고 그냥 그 다음부터 주저앉은 거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선진적인 그런 방법들을 계속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놔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버럭 오늘- 닭도기님 괜찮으신가요? 오늘 진행이 약간 1부부터 좀 많이 얻어맞네요 오늘 네. 제가. 예, 하지만 옳은 말씀 하셨으니까 네, 예. 예. 제가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썼던 건 아니고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 혹시 뭐 얹으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앉을 말씀밖에 없고요.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커머스 쪽에서 그나마 흑자 나오는 회사거든요. 네. 네, 작년에 3분기까지가 누적이 그래도 한 예전엔 한 100억 가까이 영업이익 찍었던 데도 있고 네네. 90여 억인가 찍었던 데 있고 그런 회사마저 이렇게 받을 정도면 네. 그러니까 한국의 그거죠. 이제 한때는 이커머스 즉 온라인 배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그냥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이제 투자를 하는 데서도 그렇고 거기서 나오는 압박들이 이제 그나마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큰 규모 아니거든요. 매출 한 3천억 정도면 그렇게 큰 규모 아닌 네네. 상황 쪽에서도 이게 많이 어렵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스타컴 같은 경우도 참 계획은 방대했지만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거기다 뭐 다 인수를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아직까지 적자 약간 흑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되면은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가 그대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좀 개인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그 한때 IPO 시장에서 뭐 자금을 엄청나게 이제 끌어들였고 그리고 신규 상장 돼가지고 공모가를 지킨 종목들이 사실은 얼마 없었잖아요. 그렇죠. 제 기억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말고는 그 대형 그 공모주들 다 그냥 개인들의 어떻게 보면 피 같은 돈을 그냥 다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결국은 이제 상장가 할 때 공모가의 산정이 좀 더 현실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요번에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뭐 다 좋습니다. 기업도 좋고 뭐 BM도 좋고 뭐 돈도 흑자 기업이긴 한데 그냥 딱 하나 비싸다. 너무 시총 자체를 비싸게 시작하고 공모가를 높게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올해 공모주 시장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따상 난 종목들도 꽤 있었죠. 있어요. 네. 근데 이 와중에 왜 이렇게 상장 실패를 했냐? 저는 결국은 너무 과한 욕심이었던 게 아닌가. 그게 뭐 발행 기업이든 아니면 이거를 옆에서 부추긴 그 뭐 주관사이든 그런 차원에서 좀 공모가가 적정 가치에서 좀 형성됐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네. 상장이 좀 잘 됐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현실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상 종목의 특징이 이 정도는. 싸게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게 꺾어서. 좋을지는 사실은 뭐 알릴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너무 비싸게 산 사람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부추긴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싸게 상장을 대주주가 하고 싶어도 그 이후에 그 21년도 고점에 투자를 했던 뭐 벤처 캐피탈들이 그거를 그냥 가만히 두기는 싫어하죠. 그래서 자기네 당장 손해인데 손실 확정. 네. 손실 확정은 되는 거네. 상장과 함께 손실 확정. 네. 뭐 어쨌든 뭐 적정한 밸류에이션이 필요한 그런 어떤 또 하나의 사례를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다음 주제 뭐 다음 이슈 혹시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오늘 좀 특이했던 게 라면 업체 중에서도 삼양식품이 농심이나 오뚜기는 마이너스인데 혼자서 7%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최근에 환율이 고점을 찍고 원달러가 쭉 또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는 농심이 좀 더 잘 나갔었거든요. 왜냐하면 농심은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삼양식품이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업체고 농심은 현지 공장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둘의 이해관계가 조금 다른데요. 최근에 이제 다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에서는 또 삼양식품이 또 주목을 받는 것 같고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잠정치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10일 동안 수출한 금액이 작년 2월 달에 한 달 동안 수출한 금액의 한 절반 이상, 한 52%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치 할 거를 10일 만에 많이 달성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또 판매량은 늘지 않는데 물가만 올라서 이게 판가 효과만 있는 거고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팔린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봤더니 출하량 기준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10일 동안 수출액이 작년 2월 한 달 수출액 대비해서 총량 기준으로도 한 51% 달성했습니다. 수출 금액 기준으로도 52% 달성했고, 그러니까 총량 기준으로도 굉장히 잘 팔리는 것 같고요. 삼양식품의 이 밀양공장 증설 이후로 이렇게 실적이 잘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일본에서 현지화한 제품이 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요. 1월 달 말에 일본에서 야끼소바 불닭볶음면이라고 출시를 했는데 이게 한 2주 만에 20만 개가 완판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지화에도 굉장히 성공을 하고 이걸 또 동남아 지역까지 확대해 나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영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야끼소바 예. 뭐요? 그게 한국에도 나와 있나요? 아니요, 일본의 지금 대표 식품이라서 그쪽 현지화 제품으로 이제
나온 건데 나중에는 한국에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게 일종의 K-팝 아류예요. 어. 네, K-팝 멤버들이 이걸 먹고 블로그를 찍은 거예요. 브이로그를 찍은 거예요. 일본에서 아니, 그냥 한국 K-팝 한국에서 네, 이렇게 아주 유명한 그 K-팝 아이돌이 네. 그리고 또 영국 신사라는 사람 이렇게 그게 확 퍼진 거예요. 그래서 선전도 안 했는데 일종의 그 K 문화로 K 문화 소비 싸게 소비할 수 있는 제품으로 셀렉이 된 거죠. 그래서 회사에 작년에 전화를 해봤을 때 이거 너희들 왜 짓냐? 이거 한 종목 파는데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2천억이나 들여서 공장을 지었는데 물어봤더니 자기네도 고심하다가 10년째 계속 점점 더 나가서 물량을 댈 수가 없어서 원조 공장을 2교대로 돌리고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서 그래서 근데 왜 밀양이냐 원주인데 거기가 수출하기 좋아서 밀양에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니 아까 이제 야끼소바는 일본에만 있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그거를 먹고 아이돌이 이렇게 찍었다는 거죠? 불닭볶음면요? 불닭볶음면. 네, 불닭볶음면이 이제 아류들이 계속 아. 알을 까면서 나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야끼소바라는 거죠. 야끼소바는 이번에 출시한 제품이고 네. 그 작년도에 이제 영국 남자 유튜버랑 이제 BTS 멤버가 이제 먹고 유튜브에 올리면서 네. 북미 쪽으로 인기가 엄청나게 확산이 됐죠. 그래서 거의 뭐 광고를 거의 돈 안 들이고 네. 하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습니다. 네. 아니 뭐 우리도 뭐 먹으면서 하면 안 될까요? 그것도 좋죠. 네. 네. 얼굴 좋습니다. 명 MC님. 아니요 뭐 사실 우리 코로나 전에 할 때 하더라도 뭐 먹으면서도 야식도 주고 뭐 이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피디님을 보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 칸막이 세우더니만 그 얘기 쏙 들어가고 칸막이가 제거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냥 이렇게 쓱 근데 세상에 참 알 수 없는 게 네. 어떻게 먹는 게 K-팝 아류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지 참 세상 알 수 없고 재밌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 오징어 게임에도 나왔었잖아요. 어떤 게요? 삼양라면이.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음, 그분 우영수 선생님과 네. 네 같이 소주 하는데 거기 부셔 먹었잖아요. 아, 그 편의점 앞에서. 예. 네. 그것도 한번 또 그것도 하나가 원래 또 그 BTS 공연에 같이 또 그 앞에서 또 부스 차리고 했던 네네. 효과도 있고 뭐 얼마 비용 들었다고 하는데 비용 대비 훨씬 더 좋았다고 네.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오뚜기의 진라면도 네. 진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BTS 진이 네. 했잖아요. 예. 그거는- 보니까 마트에서 진 얼굴 나온 진라면은 그것만 매진이에요. 나머지 그대로 있고. 그대로? 예, 동남아 같은 데서. 그래서 그렇군요. 이거 그냥 찍어서 팔면 그럼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로얄티를 주겠네요. 그 네. 오뚜기도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K-팝의 대단함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렇죠. 계속해서 그 K 엔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좋게 보는데 가격이 비싸서 못 진입하겠다. 옛날 내가 테슬라 그 분할하기 전 $600 때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겠는데 참 회사는 너무 좋다. $600도 아니죠. 그 방송을 듣고 주식을 산 분이 6배를 수익을 냈다고 하니까 한 $300 예전 분할 전 $300 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지금 계속 이 K 엔터, K 이런 문화 이런 쪽이 상당히 좋은 거고 먹는 것까지 K 문화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참 재미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삼양라면, 삼양식품면 하면 약간 국내에서는 조금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는 걸로 사실 조금 느껴지는데 이게 해외에서는 또 마케팅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서 예, 보기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이슈 뭐 있을까요? 네, 조선사가 오늘 굉장히 좀 주가가 잘 갔는데요. 올해 초 CES에서 HD 현대 전기선 사장이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이후로 조선업계에서 적자 수주 관행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12월부터 한 2달 정도 대우조선해양의 계약 공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딱 처음으로 나왔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2.49억 불 정도 LNG선 수주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1월에 했던 가격하고 비슷하지만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계속 이 수주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1월 달에 현대중공업이 2.6억 불의 수주를 하면서 최고치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신주성가가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잘 지켜주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수주가 자주 안 나오는 거는 조선업체들이 좀 약간 전략적인 움직임인 것 같아요. 일부러 예전처럼 저가 수주하면서 다시 적자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협상이 좀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가를 좀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책인 것 같고요. 최근에 현대 사무중공업 그 컨퍼런스 콜에서도
작년에 추가 수주를 염두에 두고 2025년 납기를 일부러 비워두면서까지 시장 성과를 계속 높여왔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으니까 올해 조선업체들의 실적이 사실 기대가 되기는 하고 작년도에 그 실적 추정치를 봤었을 때도 23년도 실적은 YOY 안 좋지만 24년도는 괜찮을 거라고 전망을 많이 했었는데 반도체가 엄청나게 꺾였는데 전체 실적이 괜찮은 건 누군가가 잘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누군가가 1위가 조선업계였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적자에서 크게 흑자로 돌아서는 와중에 있어서 최근에는 이 기자재까지 좀 그 낙수 효과를 좀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예전에 막 저가 수주 경쟁하고 이럴 때는 결국은 이게 경쟁이 치열했던 거잖아요. 중국 업체들하고도. 근데 지금 뭐 그런 게 좀 완화됐나요? 대주주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대주주? 네. 돈 있는 대주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다. 아무래도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조선주 다 아는 스토리거든요. 이거 네. 뭐 턴어라운드 된다는 거 아는데 자신이 없었던 이유는 제가 보기엔 유가 때문인 것 같았어요. 유가나 또 LNG 가격 저 밑에 가 있으면은 또 저 되겠어? 탱커선 발주 들어오겠어? 막 이런 얘기들. 근데 이게 약간 의미 있는 얘기들이 공급 쪽에서는 저희가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감산대로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건 간에 공급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70 WTI는 거의 바닥 아니겠어? 라고 플레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거기다가 중국 리오프닝 시작해 보세요. 그럼 수요는 또 더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 유가에 대한 전망이 바뀌면서 플레이가 들어오는 게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선주도 조선주지만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지금 다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피팅 밸브, 뭐 강관. 게다가 또 이번에 휴츠베이커 저 시출 그 착공 건수 보면은 정체되다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겨울 돼서 그냥 안 팠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 돌아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작년에 좋았는데 가격 기간 조정 나오고 다시 성장은 한단한 쪽으로 돌아가겠죠. 이게 지금 유가를 통해서 아니면 또 보니까 LNG 전망도 네. 완전히 극과 극이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멈추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어차피 공급 제한되고 있다 보니까 가격 탄력성 크다. 네. 그러니까 또 급등 전망하는 쪽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조선업종 자체는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좀 약간 전체 또 매크로 쪽에 더 민감한 입장에서는 그럼 원자재 가격들이 결국은 바닥을 다지고 좀 상승하는 쪽에 대한 가능성을 업계에서는 좀 높게 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원래 그 이번에 중국 리오프닝 하면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WTI 기준으로 81달러까지 바로 올라왔었고요. 네. 근데 의외로 중국이 재고가 많은 그렇죠. 것으로 나와서 생각보다 그 적이 없어요. 그 구매가 없어서 오히려 가격이 좀 떨어졌죠 최근에. 유가가? 유가가 떨어졌다 이번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고 원자재 가격도 상당히 급하게 올랐다가 다시 좀 떨어진 그런 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구리 가격은 또 엄청나게 올랐는데 또 유가는 또 약간 좀 구리도 많이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9,500까지인가 올랐다가 달러도 8,000달러. 영향 받았고요. 그 네. 컨테이너 운임지수 지금 막 떨어지는 바닥이죠. 거는 네, 그거는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오히려 더 나빠질 게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실까요? 머크에서는 네. 천사 1위죠. 네. 예, 이 회사는 올해 작년 대비해서 3분의 1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런 회사가 그럴 전망이다 보면은 아직 뭐 거의 뭐 아직 기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머크의 전망은 거의 그냥 진리다. 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잘 이제 업종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몰라서 그런데 이 운임지수랑 네. 신조선가랑 이런 거랑 좀 이렇게 연동을 보통은 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요. 제가 알고 이번은 있었는데 아닌 것 LNG가 같아서. 거의 대부분 LNG입니다. LNG라서 예, 지금 받고 있는 건 거의 대부분 LNG고요. 그래서 가격도 좀 높고 마진도 좀 있는 편입니다. 우리 그 엄경화 연구원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올해는 실적은 확실히 네.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지금 한 27년도인가요? 그 정도 거가 수주가 되는 거죠. 26년도까지. 27년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또 조선주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가 나중에 한번 스터디할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